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대부분 상승 마감을 하며 나름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다시 중요 지지라인 위로 올라서면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고민할 수도 있는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 7가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이 제시한 비트코인의 월간 종가 마감 상황과 이에 대한 분석입니다.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월간 차트 기준으로 그동안의 지지라인이었던 19,500달러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19,500달러 아래에서 11월 월봉 마감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13,900달러에서 19,500달러 범위 안에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데 이런 박스권 상황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주요 저항선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차트에서 파란색 선, 그러니까 41.47% 아래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 40.5% 수준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 하단의 검은색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새로운 상승 추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녹색 상자, 그러니까 도미넌스 35에서 37% 수준을 다시 리테스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을 쳤던 2017년 말에 불마켓 탑이 이번 주기에도 리테스트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시의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비트코인은 도미넌스가 35% 수준에서 바닥을 쳤는데 이번에도 여길 바닥으로 한 번 더 때리고 나서 강한 반등세를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약간의 상승 여지를 누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종합을 해서 바라보자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35% 수준까지 추가로 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비트 도미가 하락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꿈틀거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세를 펼치게 된다면 무엇보다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핵심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라케시 우패드히의 분석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11월 26일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233달러에 도달했지만 황소 세력은 더 이상 가격을 밀어올리지 못했고 이건 곰 세력이 계속 이 구간에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곰 세력은 심리적 수준인 1000달러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황소 세력은 이 구간에 대해서 공격적인 방어에 나설 것이다. 이후에 1233달러 부근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337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다만 채널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6월의 최저치 881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다음 조정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잘 버틸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은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2배 상승한 상태이다. 따라서 10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라며 1000달러 지지만 잘 확보할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BNB는 11월 26일 318달러에서 하락했고 28일에 다시 300달러 아래로 일시 하락했다. 곰 세력은 가격을 이동평균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시키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 300달러 위에서의 휴식은 불트랩으로 판명될 수가 있다. 이후에는 275달러를 거쳐서 나중에는 258달러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이동평균에서 상승할 경우에 낮은 가격에서 매수세가 붙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318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338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됐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11월 25일 오버헤드 저항선인 0.41달러 위로 상승했지만
황소 세력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건 28일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39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린 곰 세력이 매도세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RP는 0.3달러에서 0.41달러 범위 안에서 며칠 더 머무를 수가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45에 가까운 RSI는 강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약화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황소 세력이 새로운 상승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는 0.41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할 경우에 XRP 가격이 30%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 가격은 0.4달러 장애물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면 위험 자산의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데 XRP는 0.51달러 위까지 30% 랠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FX 스트릿은 그러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를 발표할 거라는 추측이 시장에는 많은데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 시위가 발생한 뒤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 해제를 확인하는 발표를 하게 된다면 암호화폐를 포함한 리스크 자산에 대한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곳곳에서 코로나 봉쇄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 항생지수, 코스피 등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중국발 호재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가져도 괜찮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FX 스트릿은 그러면서 XRP는 11월 22일에 일시적으로 0.4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이상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중국 코로나 호재가 변동성을 동반해 줄 경우에 성공적인 랠리 촉발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XRP 가격은 0.51달러 위에 있는 유동성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30%의 상승 랠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XRP 가격이 0.379달러 지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세로는 무효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0.316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이다의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33달러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수요가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에이다를 0.3달러 지지선 아래로 끌어내려서 하락세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건데 가격이 0.3달러 근처에서 반등하고 0.33달러 위로 상승할 경우에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후 하락 추세선에 대한 랠리를 시도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곰 세력은 주도권을 잃게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도치코인입니다. 도치코인은 11월 27일 심리적 수준인 1달러를 돌파했지만 황소들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후 가격은 다시 범위 안으로 되돌림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09달러는 점차 기울고 RSI는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들이 약간 우위에 있긴 한데 황소들은 가격을 0.09달러에서 상승시키고 이후에 0.11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0.12달러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0.07달러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됐습니다. 다음 알트코인은 폴리곤 매틱입니다. 폴리곤 매틱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88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데 이건 곰 세력이 안도랠리 과정에서 매도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매틱은 다시 상승 추세선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수준은 이전 4번에 걸쳐서 강력한 지원 역할을, 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소들이 공격적으로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가격이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9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여길 넘어서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황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후에는 0.9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상승 추세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0.69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폴카닷입니다. 현재 폴카닷은 강력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황소들은 11월 24일에 5.53달러에서 회복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이건 여전히 시장 정서가 부정적이고 트레이더들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곰 세력은 중요 지지라인인 5달러까지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여긴 황소가 방어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다. 여기가 뚫리면 하락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이후에 4.06달러까지 후퇴가 가능하다. 반면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5.57달러 위로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6.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폴카닷과 관련해서는 뉴투데이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이 폴카닷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카닷은 좋은 프로젝트인데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 일단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뉴투데이는 폴카닷이 훌륭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왜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까? 정말 혁신적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논의하겠다. 폴카닷은 출시 6개월 만에 알트시 총 10위 안에 진입을 했지만 오래 머물 순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카닷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게빈 우드가 만든 만큼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론상으로는 더 진화된 탈중앙화 알트코인을 만들었다. 또 폴카닷은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개념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서 각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파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경쟁 시스템이 구축될 수가 있고 사기 프로젝트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카닷은 경쟁 프로젝트인 솔라나나 이 카르다노에 비해서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들지 못했다. 이건 해당 암호화폐가 가질 수 있는 무료 마케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프로젝트로서는 큰 이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참여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없다라면 알트코인은 잘 개발됐다라고 해도 가시성을 잃게 된다. 도지코인만 하더라도 민코인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하고 더 자주 눈에 띄다 보니까 시장성을 갖게 된 건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극도로 네트워크가 잘 진화됐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가 꽤 약하다라는 점이 폴카닷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선 장단점이 명확한 부분인 만큼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